오늘 주제 중에서 이제 이마트라든지 롯데 같은 경우는 물론 온라인도 하지만 사실 본업이 90% 이상의 매출은 어쨌든지 오프라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게 가장 큰 위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본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우리나라 유통기업의 2024년 1분기 매출 실적은 그래도 조금 선방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늘지도 않았지만 영업이익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아마 2분기 실적이 나오겠지만 지금부터가 조금 유통기업도 위기 소리라든가 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유통기업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기업 사례 한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말씀님 참 유통기업이 상반기도 지금 여러 가지 과제도 있고 새로운 신비즈니스 도전도 있고 다양한 지금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다들 업계 관계자들 만나보면은 네. 뭐 온라인 오프라인 막론하고 힘들지 않다는 얘기를 진짜 안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총체적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물론 모노플라이를 갖다 같이 병행하기도 하지만 뭐 이마트 그룹이라든지 뭐 신세계 그룹, 그 롯데쇼핑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좀 자금줄이 좀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겪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온라인 기업도 마찬가지죠. 뭐 최근 테무알리 위시 필두로 해서 시커머스 쪽 많이 얘기 나오지만 사실은 지금 뭐 쿠팡조차도 지금 뭐 김범석 의장이 얘기한 대로 이제 고객 락인이라는 건 없다. 무풍지대가 없죠 이제는. 그래서 모노플라인을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1사분기 실적이 마침 또 나왔기 때문에 1사분기의 온라인 실적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마트 그룹이라든지 롯데쇼핑 그룹 그리고 온라인 그룹까지도 총체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또 대책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2023년보다 24년이 소비 상황이 더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전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유통업계가 지금 그 재편성이 진짜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아무래도 유통 공룡이나 관련된 기업들 계속 지금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 내용 좀 풀어주시죠. 예, 설명해 먼저 뭐 마침 이제 1사분기 실적이 발표가 좀 됐어요. 온라인 실적이 나왔는데 전자상거래 실적 자체가 원래는 이제 뭐 20% 이상 신장하던 부분이 10%대에서 이제 딱 턱걸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선봉하고 있다고 보는데 1사분기 지금 4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으로 봤을 때 월간 거래액입니다. 4월달 한 달로 봤을 때 그러면 10.5% 증가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그래서 19조 8천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4월 기준으로 온라인은 뭐 수치다라고 한다면 역대 최고다. 뭐 당연히 근데 사실은 온라인 쇼핑이 꺾이기 전에는 뭐 월별로는 계속 최고치를 갱신하겠지만 그 갱신하는 폭 자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좀 특이점이 이번 4월달 그 온라인 쇼핑 거래액에서 봤을 때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이 뭐 다른 게 아니라 농축수산물이었었어요. 저도 굉장히 이게 의외였거든요. 뭐 보통은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뭐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런 여행 및 교통 서비스라든지 뭐 음식료품 그다음에 이티켓이라든지 그쪽으로 많이 좀 뭐 그동안에 보복 소비가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농축수산물이 26%가 증가를 해서 한 2천억 이상이 증가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19조 매출 중에서 농축수산물 포함한 음식료품이 2조 7,700억이거든요. 그래서 14% 구성비가 14%니까 사실 우리가 이커머스라고 생각한다면은 일반적으로 무슨 뭐 여행 서비스, 의복, 생활용품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2020년도부터 22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음식료품이 온라인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신장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쪽이 이제 증가폭이 그냥 커졌죠? 사실 이게 뭐 일회성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코로나 이후로도 그런 일을 갖다 겪었지만 이제 60대 심지어는 70대 초반까지도 이커머스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구매 고객 자체가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에 대한 경험치가 높아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콜드체인 인프라가 가장 앞서 있거든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보통 신성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시장 아직도 전 세계를 본다면 5%도 안 됩니다. 전체 95%는 여전히 이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선식품 같은 경우도 전체 시장의 한 30%까지도 지금 이커머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콜드체인 인프라가 확대된 그 배경에는 물론 가장 1등 공신이 저는 컬리였다고 생각해요. 컬리가 새우 배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쓱닷컴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오아시스라든지 이런 전문 업체들이 이 새벽 배송 시장으로 뛰어들었고 템프레시 같은
새벽 배송 콜드체인만 전문적으로 물류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물류업체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폭발적으로 계속 신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 중에서 이제 이마트라든지 롯데 같은 경우 물론 온라인도 하지만 사실 본업이 90% 이상의 매출은 어쨌든지 오프라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게 가장 큰 위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본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게 이 음식료품을 위시로 한 농축수산물인데 특히 농축수산물이 이게 엄청난 게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네. 이것만 본다 그러면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존립의 자체가 좀 위협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포커스로 두고 이어나가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고물가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체감하고 있지만 음식점 물가 10,000원 이하가 없다. 실제 그냥 계속 가격 최근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닭고기의 원재료 값은 거의 그냥 10몇 % 떨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관련된 부대 재료비 인건비 해갖고 가격이 뭐 2만 원 시대가 아니라 이제 3만 원 시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구매해갖고 집에서 해먹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드네요. 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복합적인 외식을 많이 하고 싶지만은 그 외식 안 하는 거 아니지만 그럼 줄이면서 이제 집에서 소비하는 것도 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밖에서 나가서 놀다가도 집으로 들어올 때는 마트에 들려서 장을 보고 들어왔던 시기였는데 네. 지금은 뭐 집에 들어와서 씻고 저녁 밤 10시까지 11시까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식재료들도 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 버린 부분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에는 밀키트 쪽, 즉 이제 내식과 외식의 가운데인 가정식, 중식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런 시장이 굉장히 커져 나가면서 오히려 이제 그 오프라인 업체들,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밀키트 쪽으로 그렇죠. 피코크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 쪽으로 좀 주력을 하고 심지어는 피코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사를 시키기 위해서 별도 계열사로 지금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 부분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인 건 같아요. 다만 사실은 지금 그런 지역적인 한두 가지 그게 이제 뭐 기회다라고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내 유통업체들 그 중에서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마트 그룹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거 심각하다는 수준이 저도 유통을 지금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매년 진짜 최악의 상황이고 매년 위기라 그러는데 저는 진짜 올해 약간 더 이게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진짜 잘못하다가는 올해는 이마트, 뭐 롯데그룹 전부 다 헤어나올 수 없는 뭐 구렁텅이 속으로 절벽 속으로 지금 빠져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조금 더 지금부터는 짚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기의 이마트 과연 무엇이 문제였고 그리고 앞으로 이 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리더 기업으로 달리다가 작년에 쿠팡한테 역전당하고 지금 방어를 할 수도 없고 그 상황에서 한번 좀 그냥 한번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기준으로 이마트 직원이 22,744명이거든요. 네. 전년보다 1,100명이 줄었고요. 2년간 기준으로 한다면은 2년 동안에 1,600명 정도의 직원이 줄었어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직원들이 줄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 대형 3사가 이 고용한 인원을 보면은 2018년도에 63,900명이었거든요. 지금 54,600명이니까 5년 새에 10,000명 가까이 줄었어요. 20% 가까이. 진짜 엄청난 수가 줄어든 거죠. 뭐 사실 이 이마트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오프라인들이 어떤 뭐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이 절감책을 쓰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큰 또 위험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점포수는 뭐 계속 좀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점포수가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160개까지 2020년도에는 160개까지 있다가 2023년 상반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오픈한 점도 일부 있었지만 154개니까 줄어들고 있고 특히 이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본다면은 뭐 무엇보다도 롯데가 가장 많이 줄었죠. 롯데 슈퍼는 거의 500개에서 350개니까 150개의 점포가 줄었고요. 거기다가 롯데 마트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좀 큰 폭으로 두 자릿수 점포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홈플러스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한 10개 가까운 점포들이 폐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인력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인력이 줄어든 요소 중에는 아예 인력을 새로 뽑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필요한 인력들도 지금 쳐나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